국민의힘 참여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되는데 여야 모두 의지를 다졌지만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가족의 말씀을 새겨 듣겠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여하잖아요. 예, 뭐 사실은 주호영 대표하고 오래전부터 국조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모아왔고요. 뭐 이제 저도 한 달 전쯤에 이태원 사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2시간 동안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한 바가 있고, 어저께 또 주호영 대표와 교특위원들도 유가족들을 만나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잘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깊이 참고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그 가혹하고 정말 용인할 수 없는 망언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책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생명 안전 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 관련자 엄중 문책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쟁점도 남았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민주당은 이미 20여일을 흘려보낸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약속한 기한을 맞추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도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식으로건 정권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국정조사위원 사퇴 등 무리수를 쓰고 예산안 처리까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국정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꼼수로 나와도 무고하게 쓰러져간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당시 1029 이태원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기관 증인 명단에선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총리를 통해서 당시 참사에 대한 대응에 허술했던 점이 있는지 따져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 우리 당의 참여 없이 의결하면서 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한은 우리가 처음에 합의했던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으로 진행하면서 기한을 지키려고 일방 진행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그 기한에 끝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벌써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간 주어진 데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 안 한지를 그때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서 맞춰야 한다는 게 1차적인 목표죠. 신 의원은 참사 직후 한 방송에서 4분의 골든타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우선 이송으로 살릴 수 있었던 환자는 없었는지 철저히 상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 주장대로라면 신 의원 때문에 지체된 20여 분 동안 최소 환자 5명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며 따라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정조사 정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신 의원 자신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백봉신사상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백봉신사상은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되는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동료 국회의원들과 국회 출입기자 또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선정하는 상인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상을 받았네요.
주 원내대표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품격 있는 국회와 품격 있는 보수를 다짐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주 원내대표를 향해서 예산안 협상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덕담하기도 했는데요. 자, 함께 상을 받은 박홍근 원내대표와도 자 이렇게요 서로 축하하고 사진도 이렇게 정답게 찍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어제 시상식 후에 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볼까요? 제가 그동안에 협상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면은 정말 나쁘고 창피합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권을 행사해서 그 답을 가지고 오시던지요. 하염없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은 거기다가 깨알같이 지침을 하나하나 줘가지고 액수와 퍼센티지까지 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실의 뭐 지침을 기다리는 거냐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잘못된 이야기죠. 예산은 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액에 관해서는 정부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정부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쪽의 권한이고 헌법상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일방적인 지침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표현할 일은 아니죠. 당연한 권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장의 최후 통첩일까요?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이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야는 아직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 중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한 만큼 협상에 물꼬가 트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니까 기다려볼까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이 사진 한 장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주 잡은 두 손.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불리는 김기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대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당내 친윤 모임으로 불리는 국민공감 두 번째 모임에 나란히 참석한 김 의원과 장 의원. 자, 이렇게 손을 마주 잡았죠. 새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이른바 윤심이 실리는 거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두 사람의 이 발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김장 잘 담그겠다는 김기현 의원과 맞선 본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냐, 데이트도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제원 의원. 두 사람 사이에 밀당이 오가는 걸까요? 예,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로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이나 10일에 열기로 한 가운데 당권 주자들 사이의 수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죠. 김장연대 움직임에 경쟁자들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당의 심장인 TK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그날부터 방호복 입고 환자 진료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대구 시민들과 함께 이걸 극복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당원 투표 확대가 사실상 굳혀진 만큼 당심 잡기 경쟁에 뛰어든 건데 비운계에선 게임의 규칙 변경 자체를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렸다며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적어놓고 당원의 힘이 돼버렸잖아요. 18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자신의 고향이 있는 경북 지역을 찾아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자, 이 대표 앞서서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이러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죠.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생 행보에도 힘이 실리게 될까요?